안녕하십니까. 저는 SNG 홀딩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돌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1월 27일 날 개봉을 했던 김윤의 터널 무한열차편을 한국에서 수입 그리고 마케팅을 진행을 하게 된 회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필터 페어에서 어떤 저희 약 6개월 동안 달려왔던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서로 좀 의견을 교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정문 전무님. 네, 안녕하세요. 이크락스 벤처 파트너스의 정무열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고 있는 목고지의 윤상철 부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겨울부터 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토크쇼를 기획을 해서 이름하여 키콘토 키즈 콘텐츠 토크쇼라는 이름으로 매달 주제 하나씩을 가지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국내 애니메이션의 타겟 연령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7번째 주제입니다. 좀 특별한 일이 있다면 오늘은 코엑스 캐릭터 라이센싱 페어 아이러브 캐릭터가 주관하는 이 현장에서 라이브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플로우에 같이 하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께서 질문이나 의견 주시면 바로 반영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5회 때 편성했던 작품 디즈니 플러스와 OTT 전쟁이라는 이 책을 제 임의로 선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열기가 느껴지군요. 정정문님 어떻습니까? 네,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네. 네, 뜨겁답니다. 네. 김국현 대표님 느끼십니까? 뜨거운 열기를? 예,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장에서 느끼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만, 예, 굉장히 많은 그 열기를 사장님의 목소리와 그 전체적인 느낌으로 감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벌써 이마에 땀이 흐르는 게 보입니다. 자, 이게 왜 귀멸의 칼날일까? 이제 제가 이 귀멸의 칼날을 주목하게 된 이유는 이 귀멸의 칼날이 단지 국내 애니메이션의 그 연령 프레임 11세가 최상이다, 키즈는 11세까지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나름대로 좀 넘었었다 하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외국 작품이냐 국내 작품이냐를 떠나서 국내에도 애니메이션으로 연령대가 확산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귀멸의 칼날이라는 작품에 주목을 했습니다. 김bun길 대표님께서 어쨌든 수입을 하시고 국내 사업을 진행하셨으니까 현재까지 귀멸의 칼날의 어떤 숫자적인 의미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숫자적인 의미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이전에 상당히 지금 언론에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예상을 훨씬 넘어선 좀 귀중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아직까지도 일부 개봉 중에 있습니다만 약 현재 한 214만 명 정도를 동원을 했고요. 그리고 6월 중순부터 이제 극장 개봉 동시로 VOD 서비스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VOD 서비스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단은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제 귀멸의 칼날이라는 어떤 작품 중에서 영화 장르에 속하는 영화에 속하는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 편에 대해서만 숫자적인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귀멸의 칼날이 지금 극장용이지만 실제로 이제
이 배경을 보면 시리즈와 또 출판 만화도 먼저 시작되었다고 듣고 있는데 일본에서의 그 진행 히스토리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원래 그 많은 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비밀의 칼날은 그 만화 원작이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쯤에 일본의 그 소년 점프를 연재를 해서 그 굉장히 그 만화 원작으로 인기를 끌었고, 그리고 작년에 재작년에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돼서 전 세계에서 TV 시리즈로 먼저 26화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기와 더불어서 만화 원작과 그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내게 되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작년도에 일본에서 작년 10월에 영화 개봉이 되었고, 한국에서는 올해 1월 27일 날 개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영화 개봉 중에, 한국 영화 개봉 중에 완결이 되었습니다. 만화가. 그래서 마지막 완결편이 23권이었는데요. 그 개봉하는 과정에서 한 4월 달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영화의 전체 그 원작 시리즈의 완결편이 출시가 됨으로써 다시 한번 불이 붙어서 그 영화에도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김밀 칼날이 한국에서는 이런데 일본에서도 실제 성공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 사실은 봄 여름쯤에 일본에서 원래는 개봉을 할 예정이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코로나에 의한 영향으로 인해서 일본은 한 차례 영화 개봉이 좀 늦어지면서 10월 16일 날, 작년도 10월 16일 날에 개봉을 했는데, 아마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팬들이 이 영화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첫 개봉 첫 주 만에 일본의 이제까지의 영화 역사를 좀 새로 썼고, 일주일 만에 한 350만 명, 일주일 만에 350만 명 이상이 동원이 됨으로써 지금 현재는 거의 원래 일본의 애니메이션 사상 기록을 깨고 현재 역대 일본 애니메이션 흥행 1위로서 개봉이 완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역시 대단한 작품인 것 같은데 정말 장모님은 귀밀의 칼날을 다 보셨습니까? 네, 일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넷플릭스에서 지금 서비스 하잖아요. 시리즈를 하고 네, 있죠. 그래서 넷플릭스 시리즈는 뭐 거의 다 봤고요. 네. 극장용은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 네, 근데 곧 뭐 보실 수가 있겠네요. 네. 예. 이거 어떻습니까? 뭐 작품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귀멸의 칼날이 이게 연령대가 높은 나름대로 저 작품 안에서 보여주는 요소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이제 항상 느끼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게 연령대가 높은 극장용 애니메이션일수록 갖춰지는 어떤 구성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영화와 경쟁을 했을 때도 경쟁이 가능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귀멸의 칼날이란 작품 자체가 워낙 인기가 있었던 작품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흥행성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아직 극장용은 보진 못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시리즈만 놓고 봤을 때에도 이 귀멸의 칼날이라는 작품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물론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일부 이제 외색이 좀 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부 사무라이 복장을 하고 있고 전통적인 일본의 옛날의 어떤 그런 환경을 보여주고 있고 해서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그 안에 스토리나 소재나 이런 걸로 들어갔을 때는 그 연령대층에서 가장 좋아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갖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뭐 비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드라마 중에 킹덤이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킹덤은 소재가 좀비란 말이죠. 다만 이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좀비라는 부분인데 그 좀비라는 부분들에 대한 그 소재들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다 관심 있어하고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만큼 이 귀멸의 칼날이라는 부분도 그 소재 자체가 약간 좀비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흡혈귀 같은 그러니까 뭔가 전염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러한 어떤 소재에다가
거기에 어떠한 그 가족애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떠한 우정도 끼어 있고, 이제 이런 요소들이 그 청소년들 10대 이상의 뭐 하이틴 아니면 성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스토리의 구성들을 정말 일본스럽게 잘 만들어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경쟁력이 있어서 이제 귀멸의 칼날이라는 부분들이 그런 연령층의 애니메이션을 많이 접해왔던 한국의 어떤 이런 소비자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정전물님의 분석 중에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가족의 실제 이게 보여지기로는 사무라이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 내용을 타고 들어가 보면 저는 이제 남매 간의 애틋한 사랑, 그 흡혈귀로 변한 자기 여동생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 오빠의 사랑, 그건 제가 여동생이 있어서 그런 건지 왠지 감정이 이입이 되면서 저도 많이 공감을 했는데 김 대표님 보시기에도 이 비밀의 칼날이 성공하게 된 무슨 이유? 스토리적인 면에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부사장님 그래도 그 원작 만화책과 영화를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생각했던 어떤 이 영화의 그 흥행 요소하고 굉장히 일치되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결국은 이 영화가 그 보여주고 싶었던 부분들은 어떤 물론 이 이야기 자체는 혈기로 이렇게 변해버린 여동생을 어떻게든 사람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어떤 그 오빠의 마음이 굉장히 잘 연출됐고 그 애절하고 잘 연출됐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간에 해결하기 위해서 또 저기 비밀 조직 비살때 이제 들어가게 돼서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가족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가족에 대한 사랑, 그다음에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주인공인 탄지로가 가지는 가장 큰 매력은 늘 그 악당과 혈기들과의 싸움이 펼쳐지지만 그 혈기들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혈기들과의 싸움 속에서 상대방의 어떤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요. 상대방의 상대방에 대한 지금 상대방이 혈기로 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면서 어떤 항상 그 속에 대해져 있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을 표현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다른 애니메이션과 좀 더 차이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어떤 슬픔도 느끼게 되고 인간적인 감정들을 굉장히 잘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 이야기의 굉장히 큰 매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적인 부분도 중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게 넷플릭스랑 또는 그 시리즈를 통해서 먼저 알려진 거 이런 요소도 좀 감안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넷플릭스가 먼저 방송되지는 않았습니다. 넷플릭스가 방송이 된 것은 2월 말이었고요. 2월 중순 좀 지나서였고요. 저희는 이제 영화 개봉은 1월 말부터 개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넷플릭스는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의 성공을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문의 보시기에 그렇다면 국내 작품들도 그러한 요소들을 감안하면 이런 비밀의 칼날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꼭 지금은 오늘 이제 어쨌든 주제가 귀멸의 칼날을 베이스로 주제를 가져서 하는 얘기인데, 국내에서 이제 인기 있다, 그 다음에 흥행했다, 그 다음에 뭐 너무 많이 알려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쨌든 높은 연령층의 애니메이션들은 거의 대부분 일본 애니메이션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본 애니메이션들도 뭐 일본 본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출발점이 어떤 출판 만화에서 출발이 진행이 되고 그게 이제 TV 시리즈로 나가고 그게 이제 또 극장용으로 나가고 이제 그런 순서를 가지고 가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출판 만화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웹툰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K-웹툰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웹툰 서비스가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일본은 그 전에 망가라는 이름으로 해갖고 또 전 세계에 이제 출판 만화가 이제 보급이 됐단 말이죠. 이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도 충분히 이제는 지금처럼 어떠한 프리스쿨을 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러한 출판 만화, 일본어 말하자면 출판 만화죠. 한국 말하자면 어떤 웹툰을 베이스로 해서 좀 높은 연령층에, 그러니까 하이틴, 그 다음에 성인, 이런 데를 타겟으로 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들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될 수 있는 건 한 가지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그 내수 시장만으로도 충분한 제작비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 조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또 완구를 만들어 팔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시장이 조금 더 커지고, 아까 K-웹툰 말씀드렸지만 시장을 그냥 한국에서 좀 벗어나서 어떤 K-웹툰이 인기 있는 지역으로 K-애니메이션을 확대를 한다고 했을 때는 시장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하이틴, 그 다음에 성인향의 애니메이션들을, 그리고 K-웹툰의 어떤 베이스를 한 애니메이션들을 기획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미 많은 시도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이버의 웹툰들이 상당 부분 애니메이션이 돼서 화해돼서 이제 크런치롤의 서비스에서 높은 성과를 올리는 것도 분명히 결과로 보여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에 지금 대부분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일본의 어떠한 그런 높은 연령층의 애니메이션의 시장을 상당 부분 한국이 좀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 부분에서 얼마만큼 그 웹툰의 타겟에 맞는 애니메이션으로 연출을 하고 기획을 할 수 있느냐도 또 하나의 관점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역량들을 갖춘 제작사들이 지금 많이들 탄생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한국에서도 이 시장을 갖고 있고 충분히 나올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가 이 주제를 잡은 것도 이게 시장의 타이밍상 딱 필요할 타임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하신 그 웹툰은 타겟 연령층 자체가 하이틴으로 높습니다. 한번 올라간 타겟층이 다른 포맷으로 만들어질 때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때쯤 저희 타겟층을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지만 높여보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한 것이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 몇 가지 공유하겠습니다. 김부경 대표님에게 온 질문입니다. 다음 극장판도 가져오실 건가요?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매우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질문이었는데 어떻습니까? 다음 극장판 김연의 칼날도 가지고 오실 건지. 아니, 다음 김연의 칼날 극장판에 대해서 아직 발표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다음 극장판에 대한 제작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김연의 칼날 극장판을 좀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만약에 영화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매우 관심 있게 일본 판권사와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아직까지는 발표된 내용은 없습니다. 예, 벌써부터 이렇게 기다리는 팬이 있다는 걸 실시간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김연의 칼날과 같은 얘기를 했을 때 떠오르는 국내에 비슷한 작품이 있을까요? 라는 건데 두 분 어떻습니까? 정 전무님, 김연의 칼날에 대응할 만한 국내 작품이 있을까요? 글쎄요, 딱히 왜냐면 지금 대부분의 우리나라 극장용 애니메이션 자체가 TV 시리즈를 베이스로 해서 극장용으로 나온 이제 영유아용이다 보니까 정확히 타겟이 이렇게 딱 맞는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지금은 딱히 솔직히
잘 이렇게 매칭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예. 김불경 대표님은 지금은 그 일본 쪽의 비즈니스를 많이 하시지만 이 하시기 전에 또 국내 미디어 업계에도 계셨던 이력이 있다면 국내와 네. 일본 쪽을 다 보셨을 때 귀멸의 칼날 또는 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국내 작품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 김일의 칼날과 같은 구조의 한국의 작품을 찾기보다는 그런 같은 어떻게 보면 성인 시장, 성인 마켓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뭐 꼭 일본에서의 김일의 칼날의 출발이 뭐 만화라고 해서 한국도 꼭 만화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원작이라는 것이 그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 굉장히 그 글로벌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게임 원작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특히나 지금 일본 시장에서는 한국 K 드라마 붐이 상당합니다. 그 어떤 뭐 드라마에 따라서는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도 있고요. 그리고 드라마 오리지널로 만들어진 작품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드라마라든가 게임들이 한국형 김연의 카날과 같은 애니메이션으로 탄생하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그 지적이신데요. 저는 그 정정무님이 말씀하신 웹툰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시리즈 다양하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국내에서 많이 인정을 하고 있고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김 대표님 입장에서 국내 오리지널 웹툰 중에서 일본의 인지도가 있는 웹툰을 일본 시장을 타겟으로 애니메이션 포맷으로 한번 작업을 해볼 네. 경우에 성공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매우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오히려 한국의 웹툰의 성인 애니메이션, 하이타겟의 애니메이션에 대한 가능성은 실제로 한국보다는 일본에서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웹툰에 대해서 오히려 일본의 애니메이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듣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뿐만이 아니라 다른 해외에서도 그런 한국의 웹툰의 2차 저작권화, 특히 애니메이션화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일본은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의 제작 방식이 그 만화를 기반으로 해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상황입니다만, 사실은 그 웹툰하고 만화는 어떻게 보면 훈련 방식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또 웹툰에 맞는 그 애니메이션 제작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효과적으로 개발이 돼서 매우 퀄리티 있는 좋은 크리에이터들과의 협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저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게 이제 말씀하신 국내 시장이 좀 작다, 하이텐으로 갔을 경우 성공 사례가 없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프로젝트 투자가 많이 끌어진 게 어느 정도 사실이죠.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국내 웹툰 중에서 이렇게 특히 일본 시장에 인지도가 있는 작품을 일본 시장을 1차 프라이머리로 보고 극장용이든 시리즈로 한번 제작하겠다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국내 내수 시장에만 국한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시장성에 대한 그 물음표가 나온다고 보는 거고요. 저도 이제 예전에도 제가 애니메이션 펀드 제안을 하거나 했을 때 저희 뭐 투자 전략이나 이런 걸 이제 설명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국의 어떤 이런 웹툰이나, 그러니까 한국의 먼저 아까 대표님께서 드라마도 말씀하셨는데, 한국의 드라마나 한국의 웹툰이나 어쨌든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어떤 그 스토리를 가지고 이거를 한국에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일본에서의 그 어떠한 그 연출이나 이럴 수 있는 기술들을 저희가 또 일부 흡수를 해서 그거를 같이 제작을 해서 시장을 넓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본은 아주 저희한테 되게 좋은 시장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거기도 이제 기본적인 이제 검열이라는 게 너무 이제 빡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표현의 자유나 소재의 자유에 있어서 많이 제한을 받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시장보다는 일본 시장, 그 다음에 과거 이제 재패니메이션이라는 오타쿠들, 그러니까 매니아층을 이렇게 형성해왔던 북미, 유럽 시장들도 같이 공략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이렇게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훨씬 더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마지막으로 김부겸 대표님 입장에서 보실 때도 이런 국내 작품들의 일본 진출 가능성? 이제 지금까지는 예. 일본 작품, 하이티는 주로 일본 작품을 국내에 수입하는 거였다면 이런 그 웹툰과 K 드라마를 베이스로 해서 국내 작품이 일본으로 예. 애니메이션화돼서 진출하는 방향을 찾아보자 했을 때의 어떤 가능성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신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는 사실은 뭐 지금 일본 작품도 하지만 뭐 미국이나 유럽 작품들을 국내에서 전개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는 한국의 애니메이션을 일본에 수출하는 일도 지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과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컨텐츠에 있어서는 어떤 성격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앞으로 좋은 한국 애니메이션을 해외 시장에, 일본 시장에 소개하는 일도 겸해서 같이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귀멸의 칼날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국내 시장에도 과연 하이틴을 대상으로 한 작품 기획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투자와 그리고 실제로 배급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었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질문 주신 모든 분에게 이 책을 한 권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해주신 정물 전무님 그리고 김부겸 대표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